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책은 아니고 논문입니다. R&D 투자, 기술 경영 능력, 기업 성과 간의 관계라고 하는 2009년 2월에 발간된 경영학 연구 38권 제1호. 보통 이게 이런 학술지가 보통 개간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분기용으로 나온 경영학 연구에서 나왔던 논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R&D 투자하고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술 경영 능력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경영학 연구라는 학술지는요, 한국경영학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학 관련된 학회 중에서는 가장 큰 학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마다 격월로 발간하는 학술지다. 격월이.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술지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 약 5,600여 개의 학술지 중에서 6위로 선정된 그런 학술지고요. 이 논문을 작성한 분들은 LG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인 장성근 박사겠죠. 그리고 신영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그리고 정혜혁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정혜혁 팀장께서는 주로 이제 그 백데이터들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논문은 2008년에 경영 관련된 학회들이 이제 여름에 학예 통합 학술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학술지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2008년 12월에 게재가 확정되고 2009년 2월에 이제 게재가 되었죠. 이게 이제 제가 뭐 회사에서 뭐 할 일이 좀 있어서 관련된 것들을 찾다가 이 논문을 좀 정리를 하게 돼서 고참에 그냥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목차는 이거 논문 목차 그대로예요. 서론, 그 다음에 기존 문헌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은 R&D 투자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가 이제 어땠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술 경영 능력이 무엇이고 뭐 어떤 요소들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연구했던 모델과 연구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연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런 순서로 논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요, 이제 한국의 R&D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한국의 이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제 2008년에 나온 거니까 그 당시였겠죠. 그 당시에 R&D 투자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100개 기업 중에서 54개사가 전년도보다 R&D 투자를 늘리겠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21개사는 10% 이상 늘리겠다고 답변을 했고, R&D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변한 기업은 7개 회사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2006년에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요건 이제 5인 이상 제조업체 4,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서는 이거 오타입니다. 업체당 평균 R&D 투자액은 약 1억 6,7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7% 정도가 증가된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2.59%, 그러니까 매출액의 2.59% 정도를 R&D 투자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2005년도에 비해서 0.13%가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기업이 이제 R&D 투자 규모를 늘리는 건, R&D 투자를 늘리면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제품 개발을 잘해서 기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R&D 투자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했던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둘 사이에 양해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R&D 투자를 많이 하면 기업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좋아지더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둘의 관계가 없다. 아니면 심지어는 투자를 하면 기업 성과가 더 나빠지더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면 이게 기업 성과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결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R&D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기업의 기술 경영 능력이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R&D 투자를 통해서 기업 성과를 높이려면 R&D 수행 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기술 경영 능력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 운을 던지면서 이제 논문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그 연구 내용들을 이제 먼저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R&D 투자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전의 주장들을 보면 먼저 이제 양해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R&D 투자를 많이 하면 기업 성과가 좋아지더라라는 이제 연구 같은 거 보면 영국 상무성에서 이제 R&D 스코어 카드라는 조사를 했어요. 영국 기업 800개, 글로벌 기업 1250개. 그래서 여기 보면 R&D 투자가 20% 이상 증가하는 그런 16개 기업 중에서 13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이더라. 반면에 투자 증가율 5% 이하인 3개 기업 중에서는 2개가 매출 성장률이 감소했더라. 하나는 3%밖에 안 올라갔더라. 그리고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의 그 경기 침체 기간 중에 R&D 투자를 10% 이상 감소시킨 그런 기업 17개 중에서 13개가 매출이 줄었더라. 근데 이게 R&D 투자와 매출 성장률의 관계인지 아니면 이 경기 침체 속에서의 관계인지 이건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반면에 요 경기 침체 기간에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증가시켰던 기업은 그 이후에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출이나 이익이 모두 증가했더라. 또 이 스탁 리턴즈 그러니까 이 주식 상환 비율이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51년부터 2001년까지 50년 동안 8,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R&D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던 기업들은 투자 후에 5년 동안 영업이익과 이 스탁 리턴즈가 크게 증가했더라라는 이제 분석 결과도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양반의 논문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관계가 없거나 음해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부주 알렌 해밀턴 컨설팅 회사,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가 주관이 돼서 글로벌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거기서는 R&D 투자와 기업 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요다, 구글, 카터필러 이런 업계 최고의 기업들은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더 낮았는데 기업 성과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애플만 해도 2004년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5.9%다. 근데 업계 평균은 7.6%인데 훨씬 적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맥, 아이북, 아이팟, 아이튠즈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기업 성과를 개선하는 데 성공을 했다. 또 1990년에 이제 요 모비와 라이스너라는 양반들은 오히려 R&D 투자액과 이 이익률은 음해관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면
이걸 보면 R&D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출이 올라가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이런 거는 꼭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R&D 투자를 잘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다. 이 중간 요인들. 이제 그런 걸로 그 기업의 기술 경영 능력을 이제 꼽는 거예요. 자, 중요성. 자, R&D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R&D에 대한 투자를 하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죠. 이런 일련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나 과정이다. 그러면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액, 이 절대치보다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R&D 과정을 통해서 이 투자 금액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프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R&D 투자액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기술 경영 능력, 특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리더십 이런 게 기업 성과 향상에 더욱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R&D 투자액과 이익이 이 양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R&D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이 불명확한 전략적 선택, 조직 간의 장벽, 경영층의 리더십 부족 등 이 개별 기업의 빈약한 기술 경영 능력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R&D 투자가 기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경영 능력이 꽤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럼 기술 경영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미국 국립과학회는 기술 경영 능력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과학, 경영의 원리를 결합해서 기술 능력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MOT 과정이 있잖아요. 대학원에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에도 이제 MOT 가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는 기술 경영 능력을 기술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제반 의사결정 능력과 실행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종태 교수, 고려대 교수님이죠. 이 양반께서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활용해서 조직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다 요약해보면 결국 기술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투자 비용, 그러니까 R&D 투자에 대해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과 실행 능력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경영 능력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앞에 나왔던 논문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요 요소는 전략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 자산, 인력, 조직, 리더십 이렇게 6가지 요인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각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면 기술 전략 측면에서는 이게 사업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게 중요하고, 기술 프로세스는 환경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신속 정확하게 수립되고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 프로젝트 관리가 계획, 실행, 평가, PDS 단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봤고요. 기술 자산 측면에서는 이 특허나 이런 기술 자산을 이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원천으로 인식해서 주기적으로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그 보유 기술을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기술 인력 측면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우수 그 R&D 인재들을 선발하고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평가, 보상, 경력 관리를 해가지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되기 위해서 R&D 조직 구조가 사업지향적으로 구축 운영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 측면에서는 이 R&D 쪽의 이 경영진들, 프로젝트 리더, 이런 기술 리더들이 명확하게 역할이 정립돼야 되고 사업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 R&D 투자가 장단기 균형이 잘 유지되는 것, 이게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은 이 기술 경영 능력이 R&D 투자가 경영 성과를 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죠. 조사를 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일단은 큰 틀에서 연구 모델과 연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델은 보면 이 R&D 투자, 기업 성과, 그 사이에 기술 경영 능력, 요 관계 속에서 기술 경영 능력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개 효과, 독립 효과, 조절 효과, 가짜 효과, 스퓨리어스 이펙트, 가짜 효과인데 각각을 좀 보면요. 매개 효과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경영 능력을 통해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술 경영 능력을 통제하면, 기술 경영 능력을 통제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술 경영 능력을 전혀 발휘를 못하도록 했을 때 R&D 투자와 기업 성과 간의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면 완전 매개 효과. 그러니까 이 기술 경영 능력이 100% 요 안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유의적 관계는 존재하지만 강도가 줄어들면 부분 매개 효과.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뭐 완전한 매개체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효과 모델은 R&D 투자 수준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서 기술 경영 능력이 독립적으로 기업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R&D 투자가 기술 경영 능력에 영향을 줘서 요게 가는 게 아니라 요것도 영향을 주고 요것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절효과 모델은 조절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R&D 투자 수준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가 기술 경영 능력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요 기술 경영 능력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짜 효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한데, 아니 세 사람이 친한데 A, B, C 세 사람이 친한데 A하고 B가 친해요. 그리고 A하고 C가 친해요. 그래서 A를 중심으로 B하고 C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B와 C는 친하지 않아요. 근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셋이 같이 다니니까 셋 다 친한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R&D 투자가 기업 성과와 기술 경영 능력과 모두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근데 기술 경영 능력은 R&D 투자 때문에 기업 성과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 공분산만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R&D 투자가 기업 성과, 기술 경영 능력 요렇게 이제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D 투자가 제3의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상 기술 경영 능력과 기업 성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이제 하는 모델입니다. 각각을 이제 보면 매개 효과는 R&D 투자, 기술 경영 능력, 기업 성과 요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독립 효과는 각각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다르게. 조절 효과는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기술 경영 능력이 조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 능력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고 적게 미칠 수도 있다. 가짜 효과는 사실은 이런 관계라는 거죠. 둘은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제는 두 가지죠. 여기서 논문에서 보려고 했던 건, 자, 위에 4개 연구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에 부합하는 건지, 그리고 R&D 투자와 기업 성과 간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지, 관계가 없는 건지, 뭐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다, 이 논문에서. 자, 연구 방법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표본은 기술 경영 능력에 대한 부분은 서베이를 했다고 그래요.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R&D 투자액과 기업 성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키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 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자료를 뽑았다. 그래서 이제 R&D 연구소를 보유한 민간 기업 11,000여 개 중에서 420개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요 420개 기업에 설문을 던졌는데 181개 기업이 응답했고, 이 중에 6개는 뭐 미싱 데이터가 많거나 뭐 또 저기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매출이 틀어지고, 그래서 조사에서 제외를 했다고 그래요.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아마 매출 규모로 따지면 이게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R&D 투자 기업 성과 간의 타임 레그, 그러니까 R&D 투자하고 나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성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년치 이상의 자료를 수집했다. 그래서 R&D 투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자료를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은, R&D 투자는 요 RDI,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R&D에 대한 투자액 비율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의 평균 결과를 사용했고요. R&D 투자액은 뭐 경상연구비, 비경상연구비 합친 총 연구개발비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기술 경영 능력은 앞서 얘기 드렸던 뭐 기술 자산, 기술 인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6가지 요소의 핵심 포인트를 포괄하는 설문지를 자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 문항은 리커트 타입의 5점 척도, 뭐 매우 아니다, 아니다, 뭐 중간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뭐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5점 척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성과는 매출 성장률 그리고 자산당 이익, 요 2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 변수로는 기업 규모로 인한 차이, 업종 차이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 그리고 조사기간 중에 합병 등이 발생한 업체는 제외했다. 마케팅 능력의 차이를 감안해서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를 통제 변수로 고려를 했다. 그러니까 요런 이 광고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통제 변수로 고려를 했다. 기업 규모로 인한 차이나 업종 차이, 요런 거는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거는 요거를 이제 더 뭐 상용 로고를 취해서 그 편차를 많이 줄여서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기술 경영 능력에 대한 설문 항목은 뭐 기술 전략에 대해서는 뭐 연도별로 명확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지, 뭐 기술 전략과 사업 전략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는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요 각 요인별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요런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 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요. 자, 일단 이 모델 자체가 이제 타당한지, 뭐 신뢰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봐야겠죠. 자,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자, 수렴 타당성,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다중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걸 의미하는데, 특정 요인에 대한 개별 측정 변수의 이제 뭐 팩터 로딩 값과 t 값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팩터 로딩이 0.5 이상이고 t 값이 2.0 이상이면 수렴 타당도가 있다고 이제 보통 보는 거고요. 신뢰성은 합성 신뢰도 이게 0.7를 넘었느냐, 그리고 평균 분산 추출 요게 이제 0.5를 넘었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건 뭐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23개 설문 문항에 대해서 이제 수렴 타당성,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그 비슷한 어떤 유형의 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확보가 되더라. 그리고 이 요인들이 합성 신뢰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문 항목들 요것들이 합쳐놨을 때 비슷한 어떤 그 신뢰성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0.7 이상이고 평균 분산 추출도 0.5 이상으로 신뢰성도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자료니까 믿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판별 타당성은 요인이 서로 다른 거에는 그 측정치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각각의 AV, 요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이 요인 간의 상관계수보다 높으냐,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질문 항목별로 이 가지는 상관계수 이상으로 이 평균 분산 추출이
제곱근이 높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판별타당성이 확보가 됐다. 값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팩터 로딩 값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합성신뢰도, 그다음에 평균분산 추출값도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수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 자, RDI,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과 기업 성과를 보면,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하고는 이제 플러스, 매출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산당 이익하고 보면 마이너스 형태로 나오더라. 그리고 이 RDI 하고 기업 규모 보면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중소기업일수록 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높고요. 대기업일수록 이 RDI가 낮더라. 그 다음에 기술 경영 능력과 기업 규모 보면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기술 경영 능력은 더 좋더라라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각각에 보면 이제 변수별로 RDI, 기술 경영 능력, 뭐 매출 성장률, 자산당 이익, 광고 선전비, 기업 규모 요 관계를 보면 서로 이제 요런 관계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RDI하고 그러니까 요 1번하고 매출 성장률 보면 이 정도의 관계가 있고 자산당 이익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규모하고 비교해봐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 경영 능력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술 경영 능력도 높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경영 능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자, 매개 효과, 독립 효과, 가짜 효과 모델을 실행해 보니까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효과를 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아니고 독립체로서의 역할도 아니고 가짜 효과도 아니더라. 그 세 가지에서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결국 R&D 투자와 기술 경영 능력 간의 양해관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유의적으로 볼 만큼의 양해관계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R&D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기술 경영 능력이 자동적으로 강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매개 효과 모델로 보면 실제로 영향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R&D 투자하고 자산당 이익하고는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간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산업 특성 이런 게 뭐 더 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R&D 투자는 이렇게 가고 기술 경영 능력이 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R&D 투자하고 매출 성장률은 전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매개 효과도 없다. 독립 효과도 보면 뭐 둘은 관계가 없고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높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만치 나오지도 않더라. 가짜 효과 모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일정 정도 이렇게 같이 좀 나오거나 둘 다 이렇게 높아야 가짜 효과 모델이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독립 효과라고 하면 여기서도 보면 R&D 투자가 마이너스고 기술 경영 능력은 플러스고 아니면 요거보다 훨씬 이제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요 수치보다 높아서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조절 효과 모델 측면에서 보면 이 RDI하고 자산당 이익, RDI하고 매출 성장률 양 측면에서 이 기술 경영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보시면 R&D 투자하고 자산당 이익은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죠. 요 모형으로 분석했을 때. 그리고 기술 경영 능력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0.21 정도가 나오는데 요 R&D 투자와 기술 경영 능력을 이제 합했을 때는 요 자체가 이제 요렇게 합했을 때 영향 주는 게 0.41로 확 증가를 하더라는 거죠.
매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R&D 투자는 오히려 매출 성장이 이제 낮게 나타나고 기술 경영 능력도 0.24인데 두 가지를 합쳐 놓으니까 요거를 그냥 산식한 거보다 더 높게, 이거 훨씬 이건 낮아져야 되잖아. 거의 0에 가까워야 되는데 0.26의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 경영 능력이 높아질수록 R&D 투자의 기업 성과에 대한 효과는 커진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이 자산당 이익하고에 보면, 자, 기술 경영 능력이 높은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영향 주는 게 이 매출액 대비 투자액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95 정도의 비율로 쭉 자산당 이익이 높아지더라는 거고요. 기술 경영 능력이 평균이면 오히려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기술 경영 능력이 낮으면 훨씬 낮아지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도 보면 와 10.73, 이 기술 경영 능력이 평균보다 뭐 일정 배수만큼 훨씬 높은 그런 기업일수록 매출 성장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평균이면 오히려 낮아지고 이 기술 경영 능력이 낮으면 뚝 떨어진다. R&D 투자 열심히 해봐야 매출 안 는다.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란 겁니다. 결국 이 기술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기술 자산에 대한 관리, 인력에 대한 관리, 기술 조직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연구의 시사점 보시면은, 자, 이건 이제 자기들 잡복이에요. 기술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관념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요 요소들을 핵심 요인 6개로 구분해서 이 기술 경영 능력의 개념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했다. 아, 그리고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일반적인 논문의 흐름이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경영학의 많은 논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기술 경영 능력이 R&D 투자 수준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이라는 걸 밝혔다. 그래서 단순하게 R&D 투자액을 늘리는 걸로는 기업 성과를 높이는 게 쉽지 않다. 오히려 기술 경영 능력을 레벨업 시켜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R&D 투자하고 기업 성과는 뭐 음의 관계가 좀 나타나더라.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첫째는 R&D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재무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제 부정적인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좋게 해석하면 R&D 투자를 적게 했는데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투자 효율성 높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의 한계점은,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술 경영 능력의 특정 변수가 신뢰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좀 불완전할 수 있다. 왜냐면, 기술 경영 능력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처음 자기들이 시도해 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R&D 투자액을 기초 연구하고 제품 개발, 이렇게 두 개로 세분화해서, 기술 경영 능력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냥 전체를 다 싸잡아서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기술 경영 능력과 기업 성과 이 관계에서 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하고 순이익, 이게 다 회계적인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미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거는 보통 그 경영학에서는 이 향후 이 기업의 시가총액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비교 연구하는 게 뭐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기술 경영 능력의 6개 요인 중에서 특히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기업 규모나 업종 특성 등을 조절 변수 등으로 추가해서 그거에 따라서 기술 경영 능력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기술 경영 능력과 R&D 투자 수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한차만 더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도 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들의 논문도 그냥
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릴만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